네,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의원님 혹시 뉴진스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유명한 K-pop. BTS는 당연히 아시고. 네. 아무튼 조금 전에 BTS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성일정 의원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국가가 망친 이 행사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정치적으로 BTS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의도가 좀 저는 불순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BTS는 어떤 국가 동원령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먼저 BTS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자원하겠다 뭐 이런 지원하겠다. 거기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사하고 조직위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서서 BTS를 지원해서 만회해야 된다. 이런 의도는 아주 불순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원님의 그런 이제 그 포괄적인 입장만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 해병대 수사단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범죄 혐의 적시를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은 저는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 그걸 지시했다면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제가 법을 쭉 검토해 봤을 때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수사는 군에서 했었는데 군이 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신뢰나 의혹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성일정 의원이 했던 군사법원법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군사법원법이고 예. 그리고 그 군사법원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그 하부법들이 다 시행령도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 보면은 네. 제7조에 군사경찰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은 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혐의사실을 빼라 이첩하는데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자체가.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종석 국방장관이 결재를 해줬다가 네. 좀 성일정 의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나중에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은 뭐 중간 보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장관한테 보고된 문서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거기에 초동 수사 결과하고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거기에 범죄 혐의 적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발명에 대해서. 네. 그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심이 준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다음날 뒤집은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국방장관의 단독 판단일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왜 이것을 뒤집었을까? 네, 바로 그거죠. 네.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네, 확인도 해보고 사실 그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하고 31일 날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브리핑 전에 국회 보고도 국회에 저한테도 보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16시에 일정을 잡았어요. 그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뭘 보고하려고 하느냐. 아, 예. 그러니까 대충 장관님한테 보고한 이런 내용을 언론 브리핑 전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뭐 한 8명 정도 이렇게 혐의 사실 있고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입첩하는 이 내용입니다라고 보고한다니까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1시간 전에 보고를 못하겠다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보고를 못하느냐 갑자기 왜 바뀌었느냐를 그때 추적을 해봤더니 30일 하루 전날 장관께 오후에 보고를 하고 네. 통상 장관께 보고한 끝입니다. 그대로 다 진행이 되잖아요. 결재까지 그런데 했던 그날 저녁에 안보실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내일 언론 브리핑하는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일 언론 브리핑하는 수사 결과 자료를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31일 날 오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잖아요. 네. 이것은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네. 전에 성일종 의원도 수사에 대해서 안보실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라는 원칙은 분명히 뭔가 성일종 의원도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안보실이 왜 나서느냐?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인 경우는 장관이 결재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뒤집었는데 그 사이에 안보실에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국방부가 행설수설하면서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명죄로 또 이렇게 걸고 네. 그래서 저는 안보실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해병대 뭐 이렇게 8명씩이나 되는 걸 이런 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것 혹시 이런 의도도 있는 건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두 개 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것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예. 이걸 빨리 덮고 싶었겠죠. 예. 예를 들어 수사범 대상이 사단장까지 가게 되면 되게 학대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거기에 구명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하는데 아니, 이건 밝혀야 되겠죠. 이게 좀 뭔가 네. 엇박자인 게 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행복청장 인사조치 필요하다고 대통령한테 한덕수 총리가 직접 건의도 했고 네. 다른 어떤 임명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조치하라고 하면 요구할 거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 네. 지금 국무조정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해병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아주 너무나 이것은 다르고 처음에 제가 보고를 31일 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보고냐 확인하면서 현재 해병대 상태를 확인했을 때 네. 그때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해병대 1사단장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도 직무 배제를 시켰다. 사령관을 사단장을.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네. 이 사단장은 책임지겠다고 하고 사령부에서는 직무 배제까지 시켰고 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엔 수사한 것 없다 하고 보고를 받아봐야지 했는데 이걸 뒤집고 지금은 사단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거기에 공정하게 수사했던 수사단장과 강력수사대장 수사관들은 이 조사를 받고 항명죄로 이것은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파악을 해보니까 예. 28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초동 수사가 끝나고 사령관한테 수사단장이 해병대 보고를 했고 29일 날 유가족을 찾아가서 그걸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통상 유가족한테 보고를 했으면은 다시 변경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를 네. 했고 그래서 31일 날 이것이 바뀌어졌잖아요. 네. 그래 되면서 1일 날하고 31일 사이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단장이 또 건전한 건의를 해요. 어떤 거요? 이거를 이첩을 안 하고 혐의 사실을 적시를 안 한다든가 특정인을 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한테 철석같이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했는데 유가족으로부터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맞게 이첩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재건의를 드렸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거쳤던 사항이죠. 그리고 또 저는 유가족한테 어저께 우리 비서진들이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예. 유가족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사단장이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그 의견은 수사단에서 보고한 유가족께 보고한 것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국방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안보실이 개입한 건지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건지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나면 특정인을 빼면이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나왔어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인의 어떤 구명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라고 혹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장관 보고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법무관리관실 그러니까 장관의 참목격이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국방부 거기에서도 수사단에 전화를 해서 뭐 특정인 또는
범죄 이런 걸 몇 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사단에서는 이건 법과 규정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해병 수사단은 유지했던 거고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하려고 해유 비슷한 걸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허, 그래요. 그러면 네. 법무관리관실이 지금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지금 이것은 네.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실이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병대 수사단장의 박모 대령은 어제 보직 해임됐잖아요. 네. 기각문란 항명 이유로. 네. 그러면 이 그 인사 조치는 나중에라도 바로 잡힐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 예. 이것은 큰 틀에서 예. 장관과 예를 들어서 이런 직권 남용이 됐고 항명죄가 그 무죄다 이런 게 밝혀지면은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 박모 대령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해야만 이게 이제 그 다시 신원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면은 박모 대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고소고발 직권남용으로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네, 봐야 그리고 되는 국방위 차원에서도 예. 이것은 낱낱이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어떻게 회의는 혹시 지금 소집이 됐습니까? 국방위 회의는? 국방위는 8월달 회의는 소집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소집된 거는 아니고 예. 16일부터 국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예상 검토도 해서 소집이 됐는데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해서 오후에 2시에 국방부로부터 이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마 보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와서 얘기할 확률이 많아서 그렇게? 예, 국방위가 열리면은 장관, 차관, 법무실장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운영위에서는 또 안보실 관련된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이제 진실이 뭔지는 좀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